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 좀 늦어졌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찰리브라웅이 영상을 많이 올리기 시작하면 폭락이 곧 다가올 거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저는 근데 폭락이든 아니든 요 근래 계속 2개씩 올렸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을 때는 그냥 2개씩 올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따로 딱히 휴가철이다 뭐 휴가철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만날 사람도 많이 없고 갈 데도 없고 해외여행에 관해서도 관심도 별로 없고 드라마나 영화도 별로 관심이 없고 게임도 요즘에는 안 해요. 그냥 그런 게 재미가 없어. 그럼 제가 그냥 산 송장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뭐 뉴스나 그냥 슬렁슬렁 보면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좋겠다. 그냥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올리는 거지, 뭐 따로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뭐 개인의 이상한 내피셜을 돌리지 마시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뭐라고 좀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전에 제가 외신에 나온 뉴스인데, 중국이 근래에 이제 대만을 둘러싸서 뭐 군사훈련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헤드라인의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 대만 공격 군사훈련 시작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그런 외신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국내 뉴스는 아마 오늘 중으로 한 몇 시간 후면 아마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사항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코인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업비트 창 보고 빗썸 창 보고 1,000원 올라갔네, 10,000원 올라갔네, 10만원 올라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피터 시프가 한마디 이제 언급을 하는데, 미국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연준에서 자, 우리 그럼 과격하게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뒤집어 보면, 이 잡 히스토리에 관해서 이걸 뒤집어 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순 일자리 52만 8천 개 중에 모두 시간제 일자리였으며, 그러니까 풀타이머가 아니라 파트타임 잡, 파트타이머가 여러 개의 일자리를 동시에 가지면 사실은 52만 8천 개 일자리는 의미 없다는 거죠. 파트타이머 잔뜩 있으면 뭐예요? 파트타이머가 52만 8천이 아니라 100만 개가 넘어가면 뭐 할 건데, 풀타이머가 아닌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은 이러나 저러나 뭐 연준에서 그거를 인정하든 안 하든 리세션에 이미 들어갔고,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하는 현재 형국이라는 거, 지속적으로 빅스텝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거는 구조적인 솔루션 자체가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고, 단지 금리 인상을 향후에 9월 달에 0.75를 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은 금방 잡지 못한다는 거. 거기다가 리세션이 지속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 미국 경제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 현재 형국이에요. 1분기와 2분기에 지속적으로 GDP, GNP가 하락을 했어요. 파트타이머가 많이 구해졌다, 지표가 나와서 경기는 좋다, 연준에서 떠들지만 그들도 이미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리세션 상황에서 그럼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그들도 또한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분명히 금리 동결이란 얘기를 하고, 내년에 어느 시점이 가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때가 오면 아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율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전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내용이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 거의 99%가 동감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어제 저녁 친구 모친상에 장례식에 갔다가
제 폰 배경이 비트코인인데 그걸 친구가 보더니 꽤나 놀라더라고요. 지인들에게 코인 얘기 절대 안 하는 편인데 먼저 묻더군요. 너 비트코인 해? 응, 최소 10년은 가져가 보려고. 정말로 비트코인 해? 다시 묻더군요. 근데 비트코인 뭐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 말이 대중들의 인식인 것 같아서 아직 초기이구나 싶었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고 묻길래 나 같으면 산다. 난 돈 생기면 산다라고 했더니 다른 친구가 말하더군요. 지금 버블이야. 안 사는 게 좋아. 난 돈 잃기 싫더라. 그냥 땀 흘려 번 돈 아끼며 살래. 그래서 그랬죠. 맞아. 안 사도 돼. 비트코인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특히나 친구들에게 코인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위와 같은 반응들 뿐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분들, 뭐 아니면 와이프, 남편분, 지인들, 회사 동료들, 동창생들 다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나요?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코인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막 전화기에 불이 막 올 때, 전화가 요동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반적인 지금 관심 없는 대중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시장이 지금 계속 횡보를 하니까, 안 올라가니까. 대중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 또 달아주셨어요. 블랙로또 참여하는 현실인데 주변 분들의 반응은 반대인 상황이라 안타깝기도 했지만 제 코 석자라도 오늘도 열심히 사토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계속 이제 사서 모으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돈이 조금씩 생기실 때마다. 근데 어떤 분이 좀 안 좋은 댓글을 다르셨는데 이분이 또 상제감님이 지인을 비롯한 사회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신념과 확신으로 나아가자. 뭐 요런 글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꼴값이든 금값이든 내 신념으로 이뤄낸 거라면 본인에게만큼은 나름 의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 번 사는 내 인생인데. 마지막 문장이 딱 저한테 항상 와닿는 문장이었거든요. 제가 해외 오지 가서 일할 때, 해외 되게 위험한 국가 가서 일할 때 제가 그런 생각 항상 했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가 코인 투자 처음에 할 때 막 손 떨려요. 금은 다 팔고 이 실체도 없는 거 내가 이걸 왜 사야 되지? 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쭉 2달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어차피 한 번 사는 내 인생인데 이분은 페라리 이상 탈 수 있습니다. 상제감님은. 예. 제가 100% 장담하는데 예. 대부분은 이렇게 못해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시장은 미국 고용지표 호황 이후 9월에 75bps 그러니까 0.75% 금리 인상이죠. 인상할 가능성을 3분의 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0일날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죠. 근데 현재는 어쨌건 70% 지표로 보고 있고 내년 어느 순간까지는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연말 때 엄청난 상승이 올라갈 거란 얘기는 없고 내년엔 어쨌건 어느 시점이 가면 금리가 하락할 거야 라고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번에 데이터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 대만 중국 항공기 함대 공격 모의 훈련 실시. 이거는 그냥 둘러싸서 무역 뭐 이런 거에 거래에 관해서 지금 뭐 그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만 메인랜드 있죠. 그냥 본토를 대놓고 공격 훈련을 했대요. 이게 뉴스에 좀 전에 나왔어요. 제가 12시 40분에 이걸 캡처를 했는데 그래서 대만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 항공기와 선박들이 토요일 아침 대만 본토에 대한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만 해협에서 여러 대의 중국 항공기가 탐지됐으며 일부는 중앙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미국에서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했었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커런시가 어떤 상황이 됐었나요? 그리고 러시아는 달러에 관한 헤게모니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걸 어떤 식으로 취했었나요? 달러를 거의 다 버렸죠. 그들의 에너지 교환에 있어서 유로존과의 에너지 교역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교역에 있어서 그들이
달러를 그 안에서 가장 많이 교환 거래를 했었는데 거기서 배제를 시켰죠. 그럼 이번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럼 이게 어떤 거와 연관이 있냐? 반도체 산업과 또 연관이 있어요. 중요한 건 중국은 전 세계에 아직까지 공장이에요. 인도가 그 대타로 두 번째로 이제 이어받기 위해서 계속 뭔가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계 공장인 건 분명해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을 스위프트 제재를 시킨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아마 생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중국에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달러 거래를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서서히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건 어떤 영향을 있을까요?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랑.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당장 코인 투자해서 업비트에서 뭐 1원이 올랐네, 뭐 5원이 올랐네, 비트코인이 뭐 100만 원이 올랐네, 이거를 계속 신경 쓰다 보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10억까지 끌고 가지 못해요. 최소한. 비트코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런 상황이. 근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브레인스토밍을 돌려서 그냥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거고,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저께 이 뉴스가 나왔죠.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다. 크립토에 더 많은 합법성을 부여한다. 블랙록이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전 세계 미디어에 알렸었죠. 이걸 뜻하는 바가 그냥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고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은 투자는 저보다 훨씬 빨리 했겠지만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는 저보다 늦게 들어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분 책 보고 금은 투자 했었죠. 10년 동안. 10년 동안 거의 투자했는데 큰 돈은 못 벌어요.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메사리가 채굴산업 리더 머지 대비해서 ETC 전환 고려, 옵션 고려 중. 그래서 이게 코인데스크에 나왔어요. 코인데스크,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죠. 자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자회사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야. 그레이스케일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OTC 심벌에 들어있어. 그러면 이 뉴스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렇게 리블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다 여론 조작이다. 몰이에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도 개 중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저같이 만약에 머지가 돼서 이더리움의 난이도 폭탄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클 쪽으로 몰려올 거다. 해시가 상승할 거고 보안이 지금보다 훨씬 업데이트되고 강해져서 많은 이더리움에 물려있던 디앱들이 이쪽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다시 구조 형성을 할 거다. 이게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예요.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근데 여기 보면은 앞서 비탈릭 부텔린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창시자, 작업 증명을 좋아한다면, 포울을 좋아한다면, 그러니까 채굴 얘기하는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거기다가 메사리까지 지금 동조해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 얘기를 보고 제 방송을 보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고 전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항상 일정해요. 7,000원대부터 뭐 얼마일 때, 뭐 얼마일 때, 이 지금 가격보다 올랐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지난 몇 년간 떠든 것 같은데. 어쨌건 뭐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